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연휴 마지막 날이라서 조금 이제 내일을 준비하셔야죠. 네, 저도 내일을 준비하면서 댓글을 보다가 국가부도의 날 이 얘기를 쓰신 분이 계셔서 야, 지금 상황이랑 조금 저도 좀 약간 데자뷰, 기시감 이런 걸 조금 느껴서 그 옛날 그 문장 대사 그거를 조금 찾아봤어요. 여러분께 소개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제목 데자뷰 국가부도의 날을 다시 보며 네, 배경에는 영화 포스터가 있죠. 우리 김혜수 뭐 얼굴도 이쁘지만 또 정의로운 여자 그 어떤 팀장으로 나와갖고 진짜 잘 봤어요. 그 다음에 유아인이 별로 이렇게 저랑 좀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참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옛날 생각도 나고. 네, 댓글을 잠깐 볼게요. 댓글을 딱 보니까 이게 안수농원님 그 댓글 그 안수농원 단상이라는 그 제 영상에 달린 댓글이에요. 거기에 우리 안수농원님께서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죠. 자, 닥터 정님께서 요즘 여러 상황들이 영화 국가의 부도의 날 대사들을 생각나게 하네요. All investors leave Korea right now. 도입부래요 이게. 모든 투자자들이여 코리아를 떠나라. 지금 당장 이런 뜻이네요. 저도 어렴풋하게 생각나는데 이게 자세하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읽어보니까 다 기억이 나긴 나요. 그 다음에 인생의 갈림길, 삶이 변하는 순간, 지금이라고 지금 유아인의 대사였나봐요. 저도 아주 뭐 어렴풋하게는 다 생각이 나긴 나요. 난파선에선 먼저 나가는 놈이 생존 확률이 올라가지. 유아인 대사예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김혜수의 대사였대요. 이걸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막 뉴스에 나왔던 거 지나고 보니까 정부가 다 거짓말하고 달러도 없으면서 많다고 그러고 걱정되는 상황에서 또 걱정하지 말라고 막 그러고 진짜 국민들이 금목이 하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 되고 나중에는 진짜 사회가 엄청 그러니까 IMF 이전과 IMF 이후 이렇게 나뉜 것 같아요. 빈부격차라든지 계급 사회라든지 이런 게 또 헝다그로 홍콩 정치 거래 정지됐네. 오늘 오전 거 댓글이네요. 그래서 이 닥터정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을 제가 일부러 구글에서 찾았더니 다 그런 잠시만요. 다 그런 대사들만 모아가지고 또 썸네일이 있더라고요. 볼게요. 하나씩 영상과 댓글을 보면 자막을 보면 조금 여러분들 생생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방구석 일렬이라는 JTBC 프로그램에 나왔던 건데 여기 방금 영어 문구가 있죠. All investors leave Korea right now. 모든 투자자들은 한국을 떠나라 지금 당장. 불안함에 움츠러든 투자. 그러면서 여기 윤종신이 출연해서 얘기한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또 뭐 토크쇼나 드라마나 이런 데 많이 나왔었죠. 이런 게. 그 다음 또 대사를 한번 또 골라봤어요. 유아인 나왔네요. 내 인생이, 내 계급이, 내 신분이 싹 다 바뀌게 되는 순간이야. 진짜 의미심장한 말이네요. 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막 은행에서 줄 서갖고 돈 찾는 거야. 이제 부도 나갖고 무슨 종금 나왔네. 종금. 인생의 갈림길, 삶이 변하는 순간. 막 이제 여기가 증권사네. 보니까 증권사. 예금도 있는 거 보니까 종금인데 이게 고려 종금이네. 여기 왼쪽에 보니까 여기 무슨 려 종금이라고 됐잖아요. 고려 종금이잖아요. 부도 났을 때죠. 그 다음에 이 난파선에서는 유아인 사직서 쓰면서 하는 거네. 나중에 대박 났죠. 먼저 나가는 놈이 생존 확률이 올라가지. 그리고 이제 어떤 다른 영화 감상문을 있는데 국가의 부도의 날 감상문의 총평이 끊임없이 의심하라. 이거 성경 구절 아닌가요? 항상 의심하라, 범사에 의심하라, 쉬지 말고 의심하라. 거기 있는 거 아닌가? 또 교회 다니시는 분 또 막 욕하겠다. 자꾸 성경 이런 문구를 자꾸 이제 인용하면 안 되는데. 편집해서 자를게요. 이거 싹 드러내야지. 편집자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네. 여기 나오네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엘리엇 TV. 어우, 딱 맞죠? 그래서 잠깐 그 당시랑 지금이랑 그 댓글 때문에 생각난 거 보면 여기 또 댓글 하나 더 있네요. 안신동원님. 이거 장희경님이 진짜 인생에 연륜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의미심장한 걸 남겨놨어요. 그저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만 한 것이 자식들에게 죄가 될까 불안감을 안고 사는 투알못 1인입니다. 자랑 아님. 나라 경제 망하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피 흘리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돈 놓고 돈 먹기만의 왕도가 되어가는 현실에 브레이크가 걸리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솔직히 엘리언님 설명이 제겐 어렵지만 많은 댓글 읽으며 위안과 안정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인생에 이제 그 경험이 있으면서 자녀들 걱정이 되면서 진짜 오히려 투기해가지고 막 어디서 돈 땡기고 막 이런 사람들이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시대가 돼버렸으니 이 장희경님 같은 경우는 참 어떤 자괴감을 들 거예요. 네. 원명사님, 저 또한 같은 마음입니다. 김미성님, 그러게요. 열심히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 바보된 세상이 되었네요. 맞아요. 또 벼락거지라는 용어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이게 막 좌절감 주고 막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막 부추기고. 올리브님, 맞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려야 하죠. 그 브레이크가 트리거가 돼서 정상 세상으로 돌아와야죠. 참 다들 이렇게 한편으로 참 무거운 마음이 생기네요. 근데 제가 연구한 바로는요, 지금 87년 이후로 35년 동안 올라온 거에 대한 1, 2, 3, 4, 5가 끝났어요. 그래갖고 이 35년 동안의 조정이 저는 50% 이상 조정한다고 봐요. 그게 올해라고 봐요. 물론 달수는 제가 생각보다 더 빨라질 수 있고 느릴 수 있고 그거는 제가 맞출 수는 없지만 올해예요. 근데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빠르면 8월이 지났을 수도 있고요. 9월 또는 10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8월 월중 고점이 8월이고 종가상으로는 그러니까 월 평균 종가상으로는 그 9월달 지난달에 이미 상투 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봐요. 물론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라는 말씀을 전 계속 드려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는 8년 조정이라고 보지만 그 미래에셋에서는요 20년 동안 폭락을 주장하는 그 컬럼이 나왔었잖아요. 피크아웃 3요인 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박승 총재님도 금리 올해 2번 올린다는 것도 거의 다 맞춰가고 있죠. 그 다음에 내년 3년 내에 3%까지 급등한다. 그러면서 아파트는 30년 동안 하락할 것이다. 그 트리거가 올해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언론이 독일의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가 한국은 30년 전에 일본의 버블 붕괴를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 짓는 공사장 현상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는 엄청 위험한 거야, 한국이 지금. 그리고 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그 연구기관에서 719페이지에 엄청난 양의 보고서를 냈는데 2015년 가격이라도 지키면 다행이래요. 그게 깨질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60%예요, 하락이. 저랑 비슷해요. 저는 52%. 자, 차트로 보자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 금융 취약성 지수인데 우리가 IMF 방금 우리가 유아인 봤잖아요. 국가의 부도이나 그때를 100으로 놓은 거야. 가장 취약할 때가. 그리고 그걸 회복해가지고 2001년 6월을 0으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카드 사태와 서프라임과 지금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왔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특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91년에 상투 쳤을 때 87년 이 상승의 저점을 깨버리고 내려간 거예요. 즉 20년 만에 최저치가 된 거예요. 70년대로 돌아갔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08년 9월과 지금 KB 기준으로는 많이 넘었고 부동산론 기준으로는 딱 닿았어요. 지금 그 실질 지수로는요. 근데 여기서 빠지면 2015년 가격이라도 지키면 다행이다 라고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리포트를 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볼 때는 2015년을 깨면 언제 떨어져요? 2006년 이런 때로 떨어진다고요. 그럼 몇 년 만에 최저치예요? 거의 20년 만에 최저치 된다고. 이제 쭉 빠지고 몇 년 동안 빠지고 나면 2006년 5년 이때 가격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20년 만에 최저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IMF 때랑 상당히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염끌하는 분들 잘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
뭐 요거는 뭐 일본이랑 비슷한 거, 잃어버린 20년 일본 시작하는 거. 박승촌제가 얘기하는 게 요 30년 모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상투에서 빠지면 저야 뭐 8년이라고 짧게 보지만 박승촌 같이 30년 이상의 하락을 보는 분도 있으니까 이게 허투루 들을 게는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30년 전 일본이 버블 붕괴할 때 당시랑 지금이랑 우리가 너무너무 똑같은 게 뭐가 똑같냐면 가계부채랑 기업부채랑 합쳐서 210%가 넘었을 때 생산 가능 인구가 꺾이면서 잃어버린 20년에 부동산이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아의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러니까 북유럽의 미국, 유럽의 스페인, 또 여러 나라 비슷한 나라 있어요. 그 당시에 15년 전에 가격을 상황을 보면 일본도 기업 부채는 별로 안 많았지만 가계 부채가 거의 100%까지 갔었어요. 그래갖고 서프라임 사태가 났거든요. 마찬가지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었고, 스페인도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가계 부채는 별로 안 많았는데 기업 부채가 126%, 140%까지 갔어요. 합쳐서 122%까지 갔어요. 그러고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계 부채가 106%고 기업 부채가 113%예요. 합쳐서 220%야. 그런데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가 상투예요. 나라마다 생산 인구 구조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박승총재의 30년 하락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주장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댓글에 닥터정님 요즘 여러 상황들이 영화 국가의 부도의 날 대사를 생각나게 하네요. 근데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30년 있다가 2021년 그때 상투치고 몇 년 후에 찾아온 제2의 국가의 부도의 날 하고 또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때 이제 찬조 출연 엘리엇 TV, 안수농원님, 전준상님, 뭐 오렌지 캐러멜 이제 나와서 이제 댄스 음악도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엘리엇 TV는 엘리엇은 또 가면 쓰고 나와가지고 또 댄스하고, 참 이런 날이 안 와야 되는데 자꾸 점점 닮아가는 게 참 위험스럽습니다. 자,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제 손바닥에 아침에 잠에서 깨고 보니까 여기에 왕자가 딱 써 있는 거예요. 왕자가. 야, 손바닥에 왕자 써 있는 얼마나 놀랬겠어. 딱 봤는. 그래갖고 왼쪽 손을 딱 봤더니 뚜껑. 그래갖고 왕뚜껑. 우리 둘째 놈이 장난을 쳐놓은 거야. 네, 재미없다.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농담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